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치면 PLC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PLC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PLC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LC의 특징. PLC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PLC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PLC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줄임말입니다. PLC는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성이 높은 제어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PLC란 제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전기공업회에서는 PLC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버튼을 클릭해서 알아보세요. 소장님, PLC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언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볼까요? 설비의 자동화와 고능률화의 요구에 따라서 PLC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의 자동화와 FMS에 따른 PLC의 요구는 과거 중규모 이상의 릴레이 제어반 대체 효과에서 현재 고기능화, 고속화의 추세로 소규모 공작 기계에서 대규모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식료 산업 분야의 컨베이어 총괄 제어와 생산 라인 자동 제어에 적용이 됩니다. 그림은 두부 공정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강 산업 분야의 작업장 하역 제어와 원료 수송 제어, 아변 라인 제어 및 하역 운반 제어에 적용됩니다. 그림은 전기 강판 생산 공정 장면입니다. 또한 공업 분야의 원료 수입 출하 제어, 컨베이어 제어, 직조 염색 라인 제어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림은 염색 공정 장면입니다. 그리고 PLC 적용의 대표적인 분야인 자동차 공업 분야입니다. 전송 라인 제어, 자동 조립 라인 제어, 도장 라인 제어 등에 적용됩니다. 그림은 자동차 조립 공정 장면입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PLC의 적용 분야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앞서 설명한 4가지를 제외하고 기계산업 분야에서 산업용 로봇 제어, 공작 기계 제어에 적용이 되며 상하수도 분야에서 정수장 제어, 하수 처리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류산업 분야에서는 자동 창고 제어, 하역 설비 제어, 반송 라인 제어에 적용되며 공장 설비 분야에서는 압축기 제어에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해 방지 산업 분야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자동 제어, 공해 방지기 제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과군은 PLC의 특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PLC가 시퀀스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용 컴퓨터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특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PLC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겠군요. PLC의 특징으로 먼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소형, 표준화가 되었고 릴레이 시퀀스에 비교하여 PLC가 더 경제적입니다. 또한 PLC는 동작 기능, 자기 진단 기능, 모니터 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어 보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여 많은 패턴의 프로그램을 저장, 운전할 수 있고 논리적 프로그램 변경이 자유자재이며 고소응답 인터럽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어 설계의 용이성과 부품 배치가 간략화되었고 지운전 및 회로 변경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반영구적인 수명이며 쉬운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장 자동화 및 산업 현장의 PLC를 선택할까요? PLC가 더 간편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배선 및 설치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며
유지보수와 기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LC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는 배선 및 설치가 간단하고 설치 면적이 작으며 스위칭 부분이 없어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자기 진단 기능을 이용하여 고장 및 수리가 용이하며 기본 지식만 있어도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인가요? PLC의 단점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호환성이 떨어지며 회사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릴레이 방식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PLC가 나온 후 제어기의 강인함을 인정받아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PLC의 구조. 이번에는 PLC의 전체 구성도를 살펴볼까요? PLC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메모리 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외부 기기와 신호를 연결시켜주는 입출력 장치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PLC의 전체 구성도의 입출력 실제 전기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장치를 예를 들면 푸시버튼 스위치와 리드 센서, 광전 센서 등이 있으며 출력 장치를 예를 들면 전자 접촉기,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램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PLC 입출력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LC의 입출력부는 현장의 외부 기기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합니다. PLC 내부는 DC 플러스 5V의 전원을 사용하지만 입출력부는 다른 전압 레벨을 사용하므로 PLC 내부와 입출력의 접속은 시스템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PLC 입출력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해야 하며 노이즈가 CPU 쪽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포토커플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용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입력부는 외부 기기의 상태를 검출하거나 조작 판넬을 통해 외부 장치의 움직임을 지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부는 외부 기기를 움직이거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PLC 입력부와 출력부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C 입력부입니다. PLC 입력부는 외부 신호와 CPU 내부 신호와의 전위차를 맞추어주는 일종의 컨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부의 신호에 따라 여러 가지의 입력 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기로부터의 신호를 CPU의 연산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LC 입력부의 입력의 종류를 보면 DC 24V, AC 110, 220V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특수 입력 모듈로는 아날로그 입력 모듈, 고속 카운터 모듈 등이 있습니다. 입력부의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PLC의 출력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연산에 처리된 결과를 받아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부분으로 외부에 접속된 전자접촉기나 솔레노이드에 전달하여 구동시키는 부분입니다. 출력의 종류에는 릴레이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SSR 출력 등이 있고 그 밖에 출력 모듈로는 아날로그 출력 모듈, 위치 결정 모듈 등이 있습니다. 출력부의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출력부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며 스위치를 온 시 동작 상태와 같이 두 접점이 접촉하여 전류가 통전되는 기능을 갖는 접점을 A 접점이라고 합니다. A 접점 스위치는 스위치가 작동되면 접점이 닫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작동 접점, 아르바이트 콘택트라 하여 그 약자로 A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접점이 열려 있으므로 상시 열림형 접점 또는 메이크 접점이라고도 부릅니다. 푸시 버튼을 클릭하여 A 접점이 닫히고 회로에 전류가 흘러 램프가 점등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B 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접촉한 상태이며 스위치를 온 시 동작 상태와 같이 두 접점이 접촉하여 전류가 차단되는 기능을 갖는 접점을 B 접점이라고 합니다. B 접점 스위치는 스위치가 작동되면 접점이 떨어져 전류가 오프되어 끊긴 접점이라 하여 그 약자로 B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접점이 닫혀 있으므로 상시 닫힘형 접점이라고도 부릅니다. 푸시 버튼을 클릭하여 B 접점이 열리고 회로에 전류가 차단되어 램프가 소등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C 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 접점은 A 접점 및 B 접점을 하나의 푸시 버튼 스위치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푸시 버튼을 손으로 누르지 않을 때에는 B 접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B 접점의 단자에 연결된 배선을 통하여 전류가 흐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는 가동 접점이 B 접점과 떨어져 아래에 있는 A 접점과 접촉이 되어 A 점에 연결된 배선을 통해 전류가 흐릅니다. C 접점의 명칭은 전환 접점, 체인지 오버 컨택트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C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B 접점에 의하여 램프가 점등되고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A 접점이 닫히고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아래 램프가 점등되고 위 램프가 소등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점의 형태는 A 접점과 B 접점이 항상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의 푸시 버튼에는 접점의 형태에 따라 상시 열림형 접점, 상시 닫힘형 접점, 전환 접점 스위치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의 기능에 따른 종류에는 기본형 외에 동작 표시 램프 내장형, 한시 동작형 등이 있으며 버튼 모양에 따라서 원형, 각형, 장방형, 버섯형 등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의 기능을 색상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녹색은 시동, 적색은 정지 혹은 비상정지, 황색은 리셋의 기능을 나타내어 사용됩니다. 푸시 버튼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으로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지형 스위치는 소위 잔류 접점 스위치로서 외부 입력에 의하여 스위치를 조작하면 그 압력이 제거되어도 접점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접점의 상태를 초기로 복귀시키려면 반대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지형 스위치는 시퀀스에서 자동, 수동, 연속, 단속 등과 같이 조작 방법의 전환에 주로 사용됩니다. 간단한 회로에서는 운전 정지의 프로그램 제어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요지형 스위치의 종류 버튼을 클릭하여 형태와 이름을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검출 입력 스위치 중에서 접촉식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스위치는 성형 케이스에 접점 기구를 내장하고 있는 소형 스위치입니다. 압력 검출, 액면 검출, 바이메탈을 이용한 온도 조절 중량 검출 등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제어 대상의 위치 및 동작의 상태 또는 변화를 검출하는 스위치로서 공작 기계 등 모든 산업 현장에서 검출용 스위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벨 스위치는
여러 가지 물질의 표면과 기준면과의 거리를 검출하는 스위치입니다. 주로 액체의 레벨을 검출하기 때문에 액면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검출 입력 스위치 중에서 비접촉식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도형 센서는 금속에만 반응을 하며 고주파 발진형 센서라고도 합니다. 정전 용량형 센서는 금속, 비금속 모든 물체의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전 센서는 모든 물체를 검출할 수 있고 가장 긴 감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센서 중에서 리드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드 센서의 기본 구조는 백금, 금, 로듐 등의 귀금속으로 이루어지는 접점에 도금을 한 자성체 리드편을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리관 중에 질소와 수소 혼합 가스와 같은 불활성 가스와 함께 봉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드 센서가 파이프 안의 자석을 검출하여 LED 램프가 점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형 부하 접속 방법이며 우측의 그림은 PNP 컴이 0V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리드 센서가 자석을 검출하여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NPN 출력형 부하 접속 방법을 나타내며 우측의 그림은 NPN 컴이 0V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리드 센서가 자석을 검출하여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문제를 읽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입니다. 출력 카드는 EA 정도로 접점 용량이 작으므로 반드시 릴레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량이 더 크면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현장에서는 터미널 릴레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릴레이는 어떤 기기인가요? 네, 릴레이는 전자석에 의한 철편의 흡인력을 이용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전자계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럼 릴레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릴레이의 형태가 같다고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고 전원이 직류인지 교류인지를 확인한 후 정격 전압에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8핀이라도 교류 22V가 있고 직류 12V, 24V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빨간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각 부분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릴레이의 기능 중 하나는 변환 기능입니다. 릴레이의 코일부와 접점부는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각 다른 성질의 신호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일은 직류를 사용하고 접점은 교류를 사용하여 입력과 다른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릴레이의 다른 기능은 메모리 기능입니다. 릴레이는
자신의 접점에 의해 입력 상태가 가능하여 동작 신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릴레이 A 접점을 사용하여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여 기억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연산 기능입니다. 연산 기능은 여러 개의 릴레이를 사용하여 각각 접점을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므로 연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력과 반대되는 출력을 내보내는 반전 기능과 릴레이 코일의 신호를 여러 개로 분기하여 여러 개의 기기를 제어하는 분기 기능이 있습니다. 릴레이의 기능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릴레이 A 접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릴레이 A 접점은 초기 상태에서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릴레이 R이 여자되어 릴레이 A 접점 가동 접점이 고정 접점에 접촉하게 되어 램프가 점등됩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눌러 점등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릴레이 B 접점은 초기 상태에서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릴레이 R이 여자되어 릴레이 B 접점이 열려 램프가 소등됩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눌러 소등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릴레이 C 접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 C 접점이란 고정 접점을 공통 접점으로 하고 초기 상태에서는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열려 있는 상태와 고정 접점과 가동 접점이 닫힌 상태가 항상 존재하는 접점을 말합니다. 전원을 온 시 릴레이 B 접점에 의해 L2 초록등이 점등되고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릴레이 R이 여자되어 릴레이 B 접점이 열려 L2 램프가 소동되고 A 접점에 의해 L1 빨간등이 점등됩니다. 그러면 C 접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럿 램프는 각 검출 요소의 표시등을 접속하여 회로의 동작 상태 및 고장 등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표를 보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표시등은 백색으로 표시하고 기호로는 WL이나 PL로 표시합니다. 운전 표시등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기호로는 RL입니다. 정지 표시등은 녹색으로 표시하고 기호로는 GL입니다. 경보 표시는 등색, 오렌지색으로 기호로는 OL로 표시합니다. 마지막 고장 표시는 황색으로 기호로는 YL로 표시합니다. 해당 색상과 기호를 잘 익혀두어 꼭 지키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램프의 동작 사항을 순차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입출력부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몇 가지 외부 기기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입출력부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에 나머지 예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싱크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신호가 온될 때 외부 접속 기기로부터 PLC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용도는 일반 스위치, 삼선 타입 PNP형 센서를 사용 시 싱크 입력으로 합니다. 싱크 입력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문제를 읽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입니다. 센서에는 신호를 보내면 검출됐다고 센서 자체 LED가 점등되지만 싱크 입력에서 입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뿐 PLC 입력 카드에서는 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선 타입 센서를 쓰고자 하면 반드시 PNP 센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호 검출 시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소스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입력은 내부에서 신호 처리에 필요한 전원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지만 입력 신호 단자와 카드 커먼 단자 간의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신호가 입력됩니다. 즉, 입력 모드 타입의 신호 단자에서 전류를 흘려내도록 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타입입니다. 외부 스위치 측 커먼이 마이너스이고 카드 측 커먼이 플러스입니다. 일반 스위치류, 오픈 컬렉터형 출력을 가지는 신호등의 용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NP형 센서, 스위치 기기류 등입니다. 소스 입력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싱크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출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싱크 출력 카드는 내부에서 신호 처리에 필요한 전원을 외부로부터 공급은 받지만 출력 신호 단자와 카드 커먼 단자 간에 DC 스위칭 소자가 있습니다. 즉, 오픈 콜렉터형 출력 카드로 카드 내부에 DC 부하 전용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 한쪽을 마이너스로 커먼시킨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드의 신호 단자로 전류를 흘려들여서 신호를 표시하는 타입입니다. 외부 기기 측 커먼이 플러스이고 카드 측 커먼이 마이너스입니다. 일반 부하, 싱크 입력 카드로 신호 전달의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싱크 출력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조금 전에 공부한 소스 입력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소스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출력 카드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내부에서 신호 단자로 전압을 출력시키는 타입입니다. 외부 부하 측 커먼이 마이너스이고 카드 측 커먼이 플러스입니다. 일반 부하류, 소스 입력 카드로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DC 입력, 출력형만이 이렇게 구분되고 내부에 입출력 소자가 어느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삼선식 센서 등의 입출력처럼 PNP형 입출력일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선식 센서나 스위치류와 일반 부하는 방향만 바꾸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스 출력 PLC의 선정. 소장님, 현장에서 어떤 PLC를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PLC를 선정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PLC를 선정할 때는 우선 제어 대상에 대한 구성과 제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어 대상에 대한 적절한 기능, 가격,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종의 계속성, 현장 기술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력 점수와 출력 점수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각 내용은 클릭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조작반에 사용되는 셀렉터 스위치, 푸시버튼 스위치 등 모든 스위치와 포토 센서, 리드 센서 등의 모든 센서의 신호수를 합쳐 입력 점수로 하고 개수를 적절히 선정합니다. 또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센서 등의 사용 전압을 고려하여 입력 모듈의 사양을 선정합니다. 전원 표시 등
운전 표시 등 경보 표시 등 부저 등의 표시 램프와 솔레노이드 밸브, 릴레이, 전자 접촉기의 수를 합쳐 출력 점수 등을 고려합니다. 8점 모듈, 16점 모듈, 32점 모듈의 출력 접점 모듈을 적절히 혼합하여 출력 모듈 수를 선정합니다. 출력 방식은 접점 방식, TR 출력 방식, SSR 출력 방식 등이 있으므로 출력부의 사용 전압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 전압에 구애받지 않는 릴레이 접점 출력 방식의 모듈이 많이 사용됩니다. PLC 프로그램과 릴레이 시퀀스의 차이점. 소장님, PLC 프로그램과 릴레이 시퀀스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문과군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군요. 네, PLC는 NSI 등의 전자 부품이 집합으로서 릴레이 시퀀스와 같이 접점이나 코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접점 혹은 코일을 연결하는 동작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므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동작도 코일이 여자되면 접점이 닫혀 회로가 활성화되는 릴레이 시퀀스와는 달리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순차적으로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에 따라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PLC 사용자는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요? PLC 제어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사용자는 자유자재로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 능력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접점 수의 제한이 서로 다릅니다. 릴레이는 일반적으로 개당 가질 수 있는 접점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릴레이 시퀀스를 작성할 때에는 가능한 한 접점 수를 절약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PLC는 동일 접점에 대하여 사용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 접점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연산할 때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접점이나 코일 위치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PLC 시퀀스의 약속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일 이후 접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 시퀀스에서는 코일을 반드시 오른쪽 모선에 붙여서 작성해야 하며 그 밖에 PLC 시퀀스에서는 항상 신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PLC 시퀀스는 릴레이 시퀀스와는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회로나 상하로 흐르는 회로 구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접점 시퀀스상 심벌을 PLC 사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모든 스위치나 센서의 A접점 심벌은 PLC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입력 심벌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면 푸시버튼 스위치나 리미트 스위치 등의 심벌은 PLC에서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또한 모든 스위치나 센서의 B접점 심벌은 PLC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입력 심벌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면 릴레이 접점이나 과전류 차단기 등의 심벌도 PLC에서 오른쪽처럼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문과군, 그렇다면 출력 심벌은 어떨까요? 출력 심벌 역시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출력 심벌도 PLC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심벌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나 부저 등의 심벌도 코일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자, 이번에는 PLC 연산 처리 순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PLC의 연산 처리 방법은 입력 리프레시 과정을 통해 입력의 상태를 PLC의 CPU가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조건 또는 데이터로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연산을 실행하고 출력 리프레시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고속으로 반복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반복 연산 방식이라 하고 한 바퀴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스캔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력 리프레시는 운전이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매 스캔의 AND 처리가 끝나면 그 순간의 입력 정보를 입력 이미지 영역으로 복사하여 연산의 기본 데이터 또는 연산의 조건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출력 리프레시는 스캔 프로그램 및 태스크 프로그램의 연산 도중에 만들어진 결과는 바로 출력으로 보내어지지 않고 출력 이미지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기 진단은 PLC의 CPU가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오류가 없을 때만 출력을 내보내고 오류가 있을 때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연산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자기 진단 결과 시스템이 오류가 없으면 출력 이미지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 영역으로 복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출력을 내보내는데 이를 AND 처리라고 합니다. 소장님, PLC를 설치할 때에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네, PLC 설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PLC의 설치 준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정된 PLC의 매뉴얼 및 취급 설명서 등을 통해 성능과 취급 방법을 숙지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속품 및 수량 등을 점검하여 결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PLC의 설치 환경과 설치 공사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PLC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전압입니다. PLC를 입력 전원 정격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입력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강하지는 않는지, 순시 정전이 일어나지는 않는가를 점검하여서 전압 변동이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PLC 전원부에 DC24의 전원이 나오기는 하나 용량이 작아 대부분 현장에서는 입출력 배선 시 외부 전원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일부 국가에 수출하여 설치할 경우 전압 변동률이 심하여 자동 전압 조정 장치인 AVR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컴퓨터와 PLC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PLC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명은 약 3년으로 배터리 교환 시기에 전압 저하 표시를 확인하고 보증기간 초과 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방 보전이라고 합니다. PLC의 배터리 에러 LED가 점등되면 바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배터리 교환 시기를 놓치면 프로그램이 모두 지워지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배터리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것은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PLC 선정 시 고려되었던 사항들이 오랜 기간 사용 중 환경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1차 전원 측 접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각각 E, P, LG, FG를 클릭하여 내용을 알아보세요. 먼저 E는 어스의 줄임말로 전기적으로 대지와 접속된 상태로 전위 0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PLC만 접지하는 전용 접지가 가장 좋고 전용 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공통 접지를 하게 되는데 전동기, 변압기 등의 전력기기와의 여러 개를 공통으로 하는 접지는 절대로 피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PE입니다. PE는 폴어스의 줄임말로 극접지와 교류 1극과 DC 1극 간 상간 접지를 말합니다. 교류의 접지 2극과 직류의 GND극을 공통으로 직접 접지하는 것이며 필수 사항입니다. 적용 부문에는 교류 정전압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부의 노이즈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LG는 라인 그라운드의 줄임말로 라인 접지와 장치 기기 간의 회선 접지를 말합니다. 전원 측으로부터 노이즈 방지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FG입니다. 프레임 그라운드의 줄임말로 프레임 하우징 커버 및 외함 접지를 말합니다. 기기나 인체 보호용으로 신호의 유도성 방지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노이즈의 침입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이즈의 침입 경로는 전원선에서 32%, 입력선에서 26%, 접지계통에서 16%, 공중전송에서 15.5%, 출력선에서 5%,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에서 5.5%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전력선 주위나 고전압선 사이의 전자유도 노이즈나 정전유도 노이즈가 발생했을 경우 PLC의 신호 케이블을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나 실드 케이블로 교체하고 전력 케이블과 금속관 등에 의한 전기적인 격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합니다. 그럼 정전기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습도 상태에서 인체나 카페트 등에서 일반적으로 대략 1000볼트에서 수십 킬로볼트 정도의 정전기가 발생하며 사람이 기기와 접촉될 때 방전 현상이 일어나며 기기의 오작동과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책으로는 PLC를 설치한 주위에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정전기 방지 타일로 시공하고 이동하는 반송체로 인한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방전바를 설치하여 정전기 대전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코먼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먼 모드 노이즈는 정전 결합에서 유기되는 전압이나 각 전원선과 접지 사이에 나타나는 노이즈로 수메가헤르츠에서 수천 메가헤르츠의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책으로 포토커플러, 릴레이, 절연 트랜스 등을 사용하여 절연합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부하 개폐 서지 노이즈입니다. 유동성 부하 개폐 서지 노이즈는 모터, 전자개폐기, 전자 릴레이 등의 유도성 부하가 온, 오프할 때 고전압이 유기되고 펄스성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도성 부하 차단 시 약 20에서 200배 정도의 역기전력이 발생하여 PLC의 오작동을 일으키며 출력부를 파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류 부하인 경우 바리스터, CR 서지 킬러를 설치하고 TVS 다이오드를 설치하며 직류 부하인 경우 부하 측에 환류 다이오드를 설치합니다. 환류 다이오드 방식의 복귀 시간이 늦어질 경우 제너 다이오드를 추가로 직렬로 결선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너 전압은 전원 전압 정도인 것을 사용합니다. 직류 전원 사용 시 유도 부하 보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류 전원을 사용할 때 유도 부하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PLC 연구소에 준비한 간단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로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는 어떤 대상 시스템의 상태나 출력이 제어 대상에 필요하도록 입력 신호를 적절히 조절 또는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PLC란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성이 높은 제어 장치를 말합니다.
PLC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메모리로 구성되어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외부 기기와의 신호를 연결시켜주는 이 출력부, 각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PLC 내의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크인 역시 PLC의 컴 단자를 플러스에 연결하며 센서는 3사선 타입 NPN 센서에 연결하고 2선 타입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소스임 역시 PLC의 컴 단자를 마이너스에 연결하며 센서는 3사선 타입 PNP 센서에 연결하고 2선 타입은 관계없습니다.